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들무의 상남자죠. 이분은 정말 남자다움의 끝판왕입니다. 바로 익명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아이고, 익명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익명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이전에 얘기했듯이 제가 이제 지역 계장을 다시 한 번 더 해드리려고. 오, 지역 괴담. 아파트 소장님하고 만나갖고 얘기 좀 하고 오느라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또 지역과 어느 건물이 이야기에 등장을 했던 익명님의 이야기인데 오늘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익명이요! 자, 이번에 할 얘기는 아파트 관련입니다. 제가 그래서 근무를 했지만은 아파트 겉은 멀쩡한데 특정 호수에만 들어갔다가 나오면 다 미쳐요, 사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미치는 게 아니고 최하는 정신병원, 중간은 교도소, 최악은 사망. 이거는 아마 저희 업계에 계신 분들은 웬만한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말하는 순간 그 아파트 쪽에 계신 분들이 좀 파워가 세신 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 아파트가 지금 멤버들이 싹 갈렸어요. 그래서 말해도 된다 이래갖고 그래도 아파트 이름을 제가 오픈을 못합니다. 일단 저도 이제 작살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아파트는 강남에 있습니다. 야후야, 예. 강남에 있는 곳인데 서울에 있는 A 이런 업체분들은 많은 분들은 아세요. 직원들이 기피하는 곳이 이곳은. 제가 현재 서울에 와 있거든요. 오늘 소아님하고 밥 한 끼 하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나가고 나서도 그런 일이 계속 발생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은 지는 좀 오래됐습니다. 강남 쪽에서는 조금 알아주는 아파트, 좀 고급 아파트. 지금은 집값이 그래 세지는 않던데 이 아파트를 제가 최초에 들어갔던 때가 보안직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외지로 나가면 출장 수당까지 해가지고 벌어들이는 수익이 컸어요. 그리고 저는 위치도 몰라서 사실은 서울이라는 거 얘기만 듣고 올라갔던 게 있기 때문에 3개월짜리 업무를 하러 간 거가 있는데 단순합니다. 그냥 아파트 순찰, 입주민인가 외부인을 경계, 망년행위, 그리고 도둑놈들 잡는 것도 있고. 네. 올라가서 딱 갔는데 솔직히 제가 강남 같은 데를 안 가요. 사람 많이를 좀 붐빈 데를 싫어하다 보니까 딱 갔는데 와, 아파트 멋지네. 역시 돈 많은 데는 다르네. 예. 감탄을 했죠. 감탄을 했는데 같이 오신 분이 얼굴이 어두워요. 왜냐하면 같이 오신 분 같은 경우는 저보다는 몇 년 더 일을 하신 분이고 지금은 과장 직급인데 이분이 얼굴이 어두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같은 아파트라도 가면요. 항상 웃는 얼굴로 이렇게 버티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올라와서 그 아파트 입구에 딱 들어가는 순간 예? 낯빛이 어두워져요. 왜냐면 몇 년을 봤으니까 얼굴만 보면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아, 이 아파트가 겉만 이랬지 속은 썩어 문드러졌구나. 그래서 잠깐 물어봤죠. 낯빛이 어두운 걸 보니까 또 개떡 같은 데 넣었는데 그래 어쩐지 폐가 세더라 그래. 항상 하는 얘기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그때 당시에 한 달 급여가 보통 일반 보안직급은 한 190 세금 다 떼고 오. 이 얘기하면 아마 연도를 대충 다 파악을 하실 겁니다. 네. 195, 193 나올 때 대충. 근데 그때 한 달 급여가 추가 수당까지 포함해서 390만 원이었습니다. 엄청나네요. 월에 390만 원. 그리고 3개월 하는 조건이었죠. 예. 그리고 숙식까지 다 해준다는 조건. 대신 이게 웃긴 건 그 아파트에서 내가 나가질 못해. 원론적인 건. 그래 이제 들어 올라가서 이 보안요원분들이 대부분 다 타지분들이 많더라고. 오. 그 지역구에 있는 사람은 절대 안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여기. 사는 사람은 사는데 여기는 보안의 무덤이라서. 그분이 그래 얘기를 합니다. 왜 보안의 무덤인지 아니까 온갖 핵의 망측한 일이 특정 호수에서만 발생한대. 그러면 내 몸에 위해가 하는 일은 없지 않느냐니까. 예. 그러니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기점을 해주는 거예요. 예. 내가 머리 아프네. 근데 손 떼고 나오기가 애매한 게 폐가 세니까 그만큼 힘든 일이겠지. 네. 대신 여기는 보안들한테 친절이라 이런 말 절대 안 돼. 그냥 외부인들 들어오는 것만 잘 막으면 돼. 이런 걸 취재하려는 기자분들도 자주 온대요. 그런 분들은 얼굴 다 찍어놨어요. 이 사람은 무조건 막아야 된다. 네. 아니면 아파트 직급 들으신다.
항상 그놈이 하는 말 뒷값 들어진다. 첫날부터 제가 이제 정문에 가서 경기를 했어요. 왜냐면 익혀야 되니까. 그 리스트를 보고 딱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 엄청 지나가더라고, 확실히. 좀 비싼 동네다 보니까. 근데 딱 때마침 그때 한 명이 아파트 옆으로 싹 들어가려. 원래. 내가 뛰어가서 잡았지. 아저씨 뭔데요? 원래 들어갑니까? 뭐 돼지 있어요? 하면서. 아저씨 여기 처음 오셨는 거야. 아니 처음 알고 나발이고 이 정문으로 외부인은 못 들어온다. 외부인이고 나발이고 그냥 나가라. 상관없으면. 난 그런 호락호락한 인간 아니니까. 초보라고 우습게 보면 안 좋을 거다. 나가라. 하니까. 그지였어요. 이제 신분증 꺼내는 거예요. 딱 보여주는 거예요. 기자야. 근데 이분이 뭐 방송국 지금은 어디 기자가 아니고 뭐 PD인가 하여튼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도 연락을 하긴 하는데.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아저씨 여기 뭐 알고 들어와서 이런 거. 예. 근데 그 얘기 하려 하는데 주위에 사람들이 없어요. 순간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는데 그 아저씨랑 얘기하려 하는데 사람들이 안 나다니까. 나보고 뭐 알고 들어와서 할까? 돈 많이 준다니까 왔지요 뭐. 뭐 별거 있습니까 하면서. 그냥 막 돈 벌러 왔어요. 그러니까 아저씨 괜히 내 돈 버는데 방해하지 말고 그냥 갈 길 가십시오. 그래 첫날은 끝났어요. 끝나고 와서 이제 아파트 순찰을 돌아가는데 지상을 먼저 돌지 말라더라고. 지상은 가지 말아요. 지금 미초거랑 지하 입구만 가라. 네. 궁금하잖아요. 보통 아파트 가면 지상부터 돌아가는데 왜냐면 불 끄고 켜고 다 해야 돼. 예. 근데 지상을 가지 말아야 돼. 아니 그럼 불은 누가 켜는데요? 아 여기 다 시간 되면 자동으로 켜져요 하면서. 이야 역시 비싼 아파트 다르네. 부산에는 아무리 고급 아파트라도 그런 건 안 하는데. 내가 그런데 지상에도 뭐 외부인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지상에는 전문팀이 따로 있대요. 예. 그러니까 시스템 관리, 시설 관리 팀도 있고 이 지상에 사람들 들어오는 거 다 체크하는 사람. 그러니까 일종의 여기서는 노장들이죠. 그래 자기가 모르는 얼굴이 딱 들어온다면 막아버린다. 그렇게 이제 지하 1층을 가서 순찰을 한 바퀴 도는데 희한하게 이 아파트에 장의차가 좀 많아요. 뭐지? 웬 장의차?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장의사분들 차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시신 옮겨가는 차 있죠. 오. 일반 병원이나 아니면 뭐 경찰 관리일 수 있는데 공업할 맛은 아니에요. 장의 차량이 엄청 많아요. 한 열 몇 대 정도 봤어요 제가 지하 돌면서. 근데 내가 이제 순찰 돌 때는 위치 파악을 먼저 해야 되니까 그런 걸 물어볼 수가 없죠. 지하 2층을 내려가는데 장례식장용 리무진이 있죠. 큰 거 주차장 6개씩 잡아먹고 있더라고. 와, 이 장의차 아이가 아무튼 내가 들으라고 옆에 사람. 장의차 맞아요. 그런 거 많이 보셨는 겁니다. 예, 많이 봤어요. 아까 위에도 보니까 이제 말이 텄으니까 위에도 장의차 있고 여기도 장의차 있고 이 아파트 뭐 장의사들 집합소입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굳이 알 필요 없습니다. 지금 괜히 알고 해봐야 일할 때 안 좋다면서. 그래 이제 지하 2층을 딱 내려. 예. 보통 우리가 어느 아파트를 가도 지하는 항상 24시간 풀로 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법규 때문에. 근데 이 아파트는 지하 2층, 3층 꺼져 있어 불이 완전히. 오. 끄면 안 되거든요, 법대로 하자. 근데 지하 1층까지만 불이 켜져 있고 2층, 3층은 꺼져 있는. 근데 여기서부터는 또 후라시를 들고 내려가야 돼.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후라시를 들고 내려가라. 내가 에이 막 비싸니 닥치고 해야지. 이제 두 명이니까 안 겁나잖아요. 각자 후라시 한 개씩 들고 무슨 어디 뭐 수색 나가는 것처럼 앞 뒤로 후라시를 대고 갑니다. 그래서 내려가는데 검은색 차량들만 쫙 깔려 있어. 다색 차량이 없어. 완전 검은색밖에 없어. 전부 다. 와, 이 뭐고 이거? 차에 무덤이가 없어. 그냥 아파트 지하 창이 아니고 무덤이네. 무덤이랬거든. 왜냐면 일반적인 아파트 가면 다양한 색색이 다 있습니까? 차들이. 근데 여기는 안 그래요. 오롯이 검은색 차. 지하 1층은 봐줄만 했는데 2, 3층은 안 그래. 그리고 보통 아파트 시설 설비나 이런 것들이 지하에 다 들어가 있다니. 근데 이 아파트는 웃긴 게 지하 1층에 있어. 보통 지하 2층 아니면 3층 가거든. 장비들이 전부 다. 참 아파트 뭐 비싼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좋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고 첫날은 끝났습니다. 그렇게 한 일주일간은 저를 지하 수차, 정문 경계 이것만 계속 시키더라. 다른 건 안 시켜. 근데 참 좋았던 건 이 아파트가 점심시간 2시간, 저녁시간 2시간 이렇게 줘요. 근데 웃긴 건 아파트 안에서만 밥을 먹어야 돼. 이 규정은. 지금 와서 생각하면 무슨 나폴리탄 계단처럼. 그러네요. 예. 옛날에는 몰랐는데 아파트 밖을 나가면 안 된다. 무조건 아파트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돼. 나중에 그때 당시 제 위에 계셨던 분한테 물어봤어.
그럼 만약에 큰 사고가 났다. 배에 뭐 누가 찔렸다. 아니면 뭐 넘어져갖고 심하게 다쳤다. 못 잡거냐. 여기 응급으로 할 수 있는 사람 다 있고 예. 여기서 조치를 하고 정신 차리면 병원 갈 수 있대. 이 얘기 듣고 어이가 없네. 그렇게 한 2주가 지났습니다. 2주 동안 아무 일이 없었어요. 예. 문제는 이제부터 발생. 지상의 근무자분 한 분이 도저히 못하겠다. 돈을 더 줘. 근데 그 사람이 부른 값이 제 급여값이. 그 정도 주면 내가 더 할게. 근데 못하겠대요. 또 준다 했는데 안 돼요. 여기 있다. 기빨려서 빨리 줄 것 같아. 예. 근데 사실 제가 그 2주 동안도 아파트에 장이사차가 뭔가 싣고 나가는 걸 많이 봤어요. 이사 들어온 날 해갖고 며칠 안 되면 실어 나가고 이랬거든. 저거 왜 저렇지? 솔직히 이런 의심은 품었는데 뭐 제가 못 봤으니까. 그렇게 이제 3주가 딱 돼가려는 찰나에 네. 그렇게 지상에 계신 분이 일을 못하겠다. 그래서 나왔어요. 근데 본사에서 전화가 왔죠. 익명씨 지상 좀 가라. 지상 가지 마라. 왜 언제는 또. 참고로 저희 사장님하고 이런 저는 반말 듣고 삽니다. 아니 가지 말아더만 이제 또 가라 하나. 나도 얘기 들었다. 네. 그거 받고는 못하겠다. 기빨려서 빨리 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데. 그러면 이 페이는 작지. 올려달라. 올라가서 해보고 괜찮으면 얘기해주면 내가 올려줄게. 이런. 어차피 나는 저거 회사 퇴사하면은 갈 때 더 많으니까 저거 붙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 근데 더 올려줄게 이런 거요. 그냥 깔끔하게. 뭐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3주의 첫날에 올라갔어요. 지상. 참고로 이 아파트도 보안들 숙소가 다 지하에 있습니다. 지상이 없어요. 뭐 미간을 했지 많이 이렇게 재택 같은 소리 하던데 지상에를 딱 갔는데 와 이분들 완전 중무장하고 있어요. 오. 방금 복에 방금 장갑에 곤봉에 그때 당시 할 수 있는 건 다 들고 있더라. 예. 일종의 뭐 갑부들 사는 집이다 보니까 좀 섬세하게 경호하는갑다. 경호 겸 뭐 보안 업무를 하는갑다. 했는데 입이 가벼우신 분이 한 분 있었는가 봐. 예. 나한테 그 얘기를 해줬는데 아저씨 104동에 404호는 절대로 가지 마세요.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4층을 제속도 합니다. 4자가 없어요 원래. 근데 이 아파트는 그때 당시 옛날 기준이다 말입니까? 그러면 4층이 없어야 돼요 원래. 요즘은 4층 다 있는데 근데 4층에 404호랍니다. 이 아파트가 1, 2라인, 3사 라인 이래 있는 게 아니고 1, 2라인은 없고 3사 라인만 1, 2라인은 있긴 있는데 폐쇄가 돼 있어요. 못 들어가게 문이 딱 철문으로 달려 있어요. 이러니까 외부인 못 들어오게 하는갑다. 뭔가 일이 있으니까 지상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입주민 외에는 못 들어오게 하지. 그래 내가 이제 업무 방식을 물어봤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다 필요 없고 아까 얘기 들었지요. 회사동에 404호. 그래서 호출 오면 절대 가지 마라. 예. 어떤 일이 있어도 가지 마라. 그 집 아줌마 목 맺고 죽니 뭐 땡사를 하니 그래도 가지 마라. 그러니까 아니 그러다가 문제 생기면 우리가 뒤집어 쓰는데 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본사에서 다 책임져 준다 했으니까 절대 가지 마라. 아저씨 그 나간 아저씨 기억하죠? 예. 1년 동안 일 잘하다가 그때는 그래도 제정신이 있는데 며칠 전에 404호에서 전화 와서 갔다가 정신병동에서 한 며칠 살았대요. 예. 정신이 아니었대요. 근데 웃긴 건 그 집에 불이 켜져 있어요. 사람이 산다는 증거거든. 세부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갑다. 이 집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마지막에. 거기 사시는 분한테. 사동의 404호가 본래는 이런 집이 아니었대요. 신축 당시도 그렇고 진짜로 고급 자재들은 다 들어간 아파트예요. 뭐 프랑스 때 대리석에다가 막 어마무시했어요. 집 한 채에 어마무시했다 하더라고. 금액은 내가 얘기할 수가 없는데 그 정도로 강남에서도 거의 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근데 이 집이 왜 그랬냐? 그 안에서 사업가 한 분이 목을 갔대요. IMF 터졌을 때. 근데 지 혼자만 죽으면 상관이 없는데 자기 와이프, 그래도 와이프는 또 임산부야. 그렇게 어찌 보면 인원수로 따지면 총 3명이죠. 예. 3명이 간 거예요. 동시에. 근데 이게 내가 신문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 게 있나? 남자만 죽은 것만 나와 있어. 그쪽에. 다른 건 안 나와. 웃긴 건 또 파악 얼마 쓰면. 근데 그때부터 집을 싹 청소하고 내부 인테리어 내장 싹 다 긁어냈대요. 긁어내고 청소 다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집이 팔렸대요. 근데 이사 오신 분이 1년을 못 버티는 거야.
아무런 증상은 없는데 거실에 가면은 우리가 보통 찬장이라 하죠. 거치대 같은 거, 뭐 술이나 이런 거 넣어놓는 찬장. 아무 손도 안 했는데 그 찬장이 깨져버리고 술이 떨어지고 그리고 의자에서 곰팡이가 계속 피고 그리고 욕실에서는 욕실 위에 환풍기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이 환풍기가 웬만하면 안 떨어져요. 근데 환풍기가 돌다가 툭 떨어져가지고 집이 정전되기도 하고 또는 욕조 밑에 보면 세면대 위에 받침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허건을 깨진. 그래서 처음에 이사 왔던 사람은 1년이었고 그 다음에 이사 온 사람은 8개월 그 다음에 이사 온 사람은 6개월 그 다음에 이사 온 사람들보다는 2달을 못 버틴다. 예. 근데 못 버티고 나간 것까지 좋대요. 근데 그 집에 꼭 여자나 와이프가 있으면은 그 여자가 무조건 미친다. 100% 미친대. 남자들끼리만 사는 건 문제가 없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문제도 있겠지만은 미쳐가지고 인적 피해가 나는 그런 일은 없지. 오. 근데 웃긴 건 그때 제가 갔을 당시에 예. 이사 왔던 분이 작은 딸내미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14살 정도 될 겁니다. 그 14살짜리가 밤만 되면 경비실에 호출을 합니다. 예. 아빠가 때려요. 누가 때려요 이러면서 신고를 받는 당사자가 놀라서 뛰어 올라갈 정도로. 근데 경찰에 신고도 못하게 하니까 신고도 못하지. 그럼 당시에 경비초소에서 당직을 하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가 처리를 하러 가야 돼요. 네. 돈값을 하러 가야 되니까. 근데 꼭 누구 한 명 올라가려 하면은 그쪽에 있는 경비팀장분이 뛰어와서 말려요. 가지 마라. 그렇게 말리고 하는데 이 사람이 하다하다 해서 애가 너무 애스럽게 그 404호의 제 위에 성인자분이 혼자 갔대. 근데 갔는데 그 집 앞 현관 입구에서 기절했다. 들어가서 기절했으면 또 괜찮은데 밖에서 벨도 누르기 전에 기절했대. 예. 왜냐하면 그 동네는 아파트 각 층별로 카메라가 다 있어요. 경비팀장분이 저한테 그 사람이 그 집 앞 현관에 갔다가 그냥 쓰러졌다. 예. 그냥 쓰러지면 상관이 없는데 쓰러져도 묘하게 난간 쪽 모서리에 머리를 찍고 쓰러졌다. 오. 근데 아무도 안 갈랬단다. 겁이 나지 않느냐. 뭔가 이유가 있고 저서 지금 저 사람이 쓰러졌던 것도 뭔가 이유가 있어서 쓰러졌을 건데 겁이 나서 아무도 못 간다. 근데 하다 안 돼서 자기가 갔대. 예. 자기도 가서 내려오는데 전혀 부딪힐 사유가 없거든요. 404호 해봐야 4층밖에 안 됩니까? 4개층 아닙니까? 근데 당시에 엘리베이터를 못 썼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업고 내려오는데 한 6번 불렀다. 넘어질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 겨우겨우 나와가지고 이 사람은 응급조치 해가지고 예. 일단 정신 깨어가지고 뭔 일 있었냐 물어보고 여기서 지금 있었던 일은 항구해라. 오. 대신 병원 보내줄게.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병원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리를 어찌 보면은 예정돼 있던 거였죠. 본사에서는 그런 사람을 이미 예상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결국은 제가 그냥 그 자리를 들어갔으니까 딱 경고도 들었고 다 조심했어요. 그런데 딱 때마침 그 집에서 사는 여자애가 현관을 향해서 나왔어요. 지상으로. 나왔는데 주위 동네 번호들이나 애기 엄마들이 보자마자 집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사실 멀쩡하고 정상적인데 이랬는데 나오니까 막 진짜 애들 말마다 제 흙 퍼무어요 이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맨 땅에 흙을요. 그는 흙도 없는데 타일 드러내가지고 흙을 퍼먹고 있어요. 죽을 듯이. 그러니까 지 스스로 자해듯이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먹다가 또 이러고. 근데 아무도 안 도와줘. 근데 내 딸애는 걱정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리 상태가 안 좋아도. 뛰갔죠. 뛰가서 등 두드리면서 야 일어나 정신 차려 그러니까 아가 말이 뒤집혀 있어. 흰잠 없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 야 경비팀장 불렀지. 아이씨 저 집에 전화해가지고 지금 분명히 사람 있을 거다 전화해봐라. 전화도 하기 싫어하더라 사람. 겁이는 하다 안 돼서 경비팀장한테 만약에 진짜 어떻게 되면은 내 나가서 다 오픈해준다. 그건 말고 해서 나 항고 안 한다. 일단 알겠다 하면서 그 집에 있잖아. 그 집에 오빠 되는 그 애의 오빠죠. 예. 오빠 되는 사람이 나오거든. 야도 상태가 좀 안 좋아. 다크서클 막 길게 늘어나 있고. 내가 그래서 야 이래봐. 네 동생이 이렇다. 지금 즉시 병원 데리고 가라. 근데 이 아들이 아파트 밖을 못 나가요. 겁을 내는 거야. 나가질 못해. 그래 내가 어이가 없어서 나중에 내가 욕 먹을 각오하고 둘이를 제가 손을 끌고 여자애는 내가 업고 무슨 말이냐는 보호자가 있어야 되니까 그걸 끌고 나가서 택시 타서 병원까지 보냈어요. 그게 다시 들어오는데 경비팀장이는 야, 네 몸부터 생각을 해라. 네 큰일 난다 이래. 왜요? 난 멀쩡하네. 지금 멀쩡하지. 한 며칠은 있어봐라. 그 며칠 동안 사람들이 내 옆에 나와요. 겁을 내가지고.
며칠 있다가 보니 그 집 가족들이 다 이사를 갔어요, 결국.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웃긴 게 저거 아빠 없는 달만 그랬다. 아빠가 있는 날은 말짱했다. 그렇게 또 이제 한 달이 넘었죠. 한 달 넘어갖고 이제 2달째에서 2주쯤 때 또 사건이 생겨요.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당시에는 공실이었습니다. 빈집이었죠. 근데 공인중개사나 이런 분들이 이제 집 보여주러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비실이나 이런 보안실에 미리 연락이 와요. 공인중개사 올라갈 거니까 평소 일반 아파트 보안들처럼 행동해라. 그 소리 들으면서 참 집값 안 떨구려고 나 바라간다. 근데 진짜 요원들이 일반 요원들처럼 막 쓸기만 쓸고 청소하는 척 눈치만 살살 보고 있는 거야. 예. 나도 똑같이 해야죠. 뭐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니까. 근데 공인중개사 아줌마가 여성분이었는데 경비대장이 가서 하는 말이 이 집은 여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 이래 얘기를. 근데 솔직히 말로 탈이나든 말든 그건 우리 할 바 아니다. 저거 탈라는 거지. 이 아줌마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난 처음 듣는데. 원래 오늘 오실 분이 남성 공인중개사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여자성분이 오셨습니까? 라고 경비대장이 강의를 하고 그분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대신 왔어요. 경비대장도 에이, 설마 집 사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집 보러 와준 건데 문제 있겠나 해라고 넣었어요. 근데 10분 뒤에 모함을 치고 튀나오는 거야. 이 아줌마가 살려달라고. 옆에 집 보러 나가시는 분 쪄가지고 의의가 없네 이런 인상이고 아줌마는 막 놀래가지고 신발도 벗겨지고 뛰어와가지고 우리 경비실에 와가지고 아저씨 경찰물 해 경찰물 이런 거라. 내가 뭘 보셨는데 그랬어 내가. 그때 당시 앉아있는 게 제했으니까. 안에서 뭘 봤어요? 그래. 안에서 피실려간 여자가 목이 없는 여자가 그 임산부 같다면서 그런 여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오더라고. 예. 칼 들고. 근데 그 집이 공실을 했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옆에 봤던 집을 살려는 사람이 그때 아줌마 뛰어와서 얼마 있다 왔는데 와, 이 아줌마 쇼신이 잘하네. 연기력이 좋네 이러면서 우스갯소리로 조롱을 했죠. 이 아저씨는. 내가 봐도 별 문제 없는데 이 아줌마 미쳤네. 그래갖고 경비대장이 하다 내서 이 아줌마를 데리고 나갔어요. 데리고 나가고 경비대장이 눈치를 주는 거야. 어차피 집 보러 오셨는데 아저씨도 사람들 이거 자주 보러 왔을 거니까 한번 봤을 거니까 올라가서 뭐 집만 보여드리고 같이 내려오세요. 거야. 이제는 내보고 올라가지 말아야 그제도 가지 말았잖습니까. 뭐 안 해도 되잖아 이거. 네. 이건 나중에 물어봐야지. 이러고 사시려고 하는 분하고 올라가서 집 구석구석 다 봤어요. 예. 근데 진짜로 거실에서 그 사람들이 옥 말고 죽었거든요. 근데 천장을 분명히 다 갈았어요. 밑에 타일도 싹 다 갈았어요. 예. 그런데 시커먼 흑점 같은 거 있죠. 아, 예. 사람이 매달면은 봉준이 뜨지 않습니까, 몸이? 발이 딱 있을 그 위치에 시커먼 흑점들이 예. 4개가 나란히 있어. 예, 보시기 전에 발로 스승문 뗐어요. 뭐 묻었는 거지. 근데 안타깝게 그냥 타일에 인쇄된 것처럼 뭔가 좀 착시 효과가 나는 그런 멍처럼 보여. 한참 보고 있으니까 머리가 띵하네. 근데 사시는 분이 괜찮네 이러면서 일단 제거 좀 해봐야 되겠다. 공인중개사분은 그랬답니까? 그러길래 저도 모르겠습니다. 뭐 세부내역을 제가 알아야죠. 우리는 일개 보안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장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나한테 팁으로 당시에 1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고맙다고. 공인중개사보다 더 확실하게 알려줘서 고맙다면서. 그분은 가시고 경비대장한테 갔어요. 그 아줌마 어떻겠어요? 아줌마 병원만 했다. 도저히 안 돼가지고. 원래 자기들 아파트에 오는 공인중개사 딱 정해져 있대요. 근데 그분이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왔으니까 딴 사람이 온 거지. 근데 여자로 온 거라. 여자로 오면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경비대장한테 자, 이 볼 거 다 봤으니까 이제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업무 끝나시고 숙소 들어갈 때 저하고 소주 한잔 합시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저녁 9시 반인가 업무가 끝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저녁 9시 되면은 교대를 합니다. 저희 조 같은 경우는 주자간 쪽에 있으니까 교대를 하고 올라갔어요. 경비대장하고 저하고 앉아서 새우깡에 소주 깔고 얘기를 했죠. 아니 도대체 뭐 어떤 이유가 있길래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냐. 아저씨네 그 무서운 얘기 해도 급시알도 안 먹으니까 걱정하지 마 얘기하시라. 딱 얘기를 해서요. 404호가 왜 저런지. 이게 자기도 듣는 얘기인데 부부가 목매고 죽은 집이 맞다. 근데 그 세번호까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 집에 무당이 찾아왔대요. 무당이. 그러니까 그 사시는 분 중에도 좀 기가 센 분들이 있고 보는 분들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동계표 쪽에서 무당을 불렀다는 거예요. 좀 유명한 분으로. 집을 딱 보더니만 무당이 도망갔대요. 얘는 못 오겠다. 겁이 나서 갈란다. 그러고 갔대. 이 경비대장 분이 그 아파트 신축 때부터 있던 오래된 분이죠. 저 같은 경우는 다 그런 얘기는 필요 없고 네. 세분액을 얘기해라니까. 왜 사람들이 들어가면 미친 것이며 우리 보고 밤에는 가지 말라더만 낮에는 또 가라 하는.
그 집 와이프분이 무당인 걸 속이고 결혼을 해버리고, 그리고 어찌 보면은 자기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신벌을 받는 게 아닐까. 네. 그리고 남자가 먼저 죽을려 했던 게 여자가 먼저 죽을려 했다. 그 아줌마가 그래서 죽으려고 오만 짓을 다 했답니다. 예. 하다 하던 데서 남편이 결국은 같이 나갔지. 아저씨가 어디서 들었을 수도 있고 알 수도 있는데 나 아는 한도 내에서는 그 여자가 먼저 죽으려고 했었고, 예. 빌지들 다 하다가 아파트 치값 들은 데서 시시한 거지. 그 여자만 아니었으면 아마 저 집도 석골 안 났을 거다. 그러면은 여자만 들어가면 잡혀간다는 얘기가 뭡니까 하니까. 예. 남자는 멀쩡하다. 남자는 한 번도 못 본다. 근데 여무당이나 여자가 가면은 귀신인지 아닌지 자기 못 봐서 모르겠는데 막 칼 들고 와서 진짜 실감나게 찌른대요. 근데 찔리고 보면은 그 부위가 엄청 아프고 결국은 병원까지 간다. 근데 그 집에 살려고 여자가 들어오면은 처음에는 아무 증상이 없다가 네. 딱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점점점 사람이 미쳐간대. 미쳐가고 뭐 해계망상한 것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본답니다. 근데 그 순간이 고비고 그걸 딱 넘어가면 그 여자는 거의 이제 폭력마가 되는 거죠. 본 사람마다 다 때린답니다. 때리고 욕하고 쌍욕하고 막 배들이까지 한답니다.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은 이제 정신병으로 병원을 데리고 가려 하면은 또 괜찮아지고 놔두면 또 싸운다. 그러니까 그 집 가족들은 돌아버려. 이게 정신병인지 아니면 귀신 들린 건지 모르는 거니까. 그러면 그때 흥 퍼먹은 건 뭔데요? 가가가 아마 그 앞에 아줌마한테 달린 거 아닐까. 자기는 그래 예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우리 보안들은 다 알고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아저씨 옆에도 안 올라가고 다들 얘 옆에도 안 갈라하는 그거다. 그래서 한참 있다가 그러면 뭐 남자한테 뭐 이상 한번 올라가면 되겠네. 밤에는 가지 마라. 밤에는 왜요? 안 딱 잡는 놈이 죽을 수도 있다. 네. 어차피 공실인데 볼 것도 없지 않느냐. 키져봐라. 항상 하는 말이 호기심이 사람을 잡습니다. 예. 그래 카드키 들고 올라갔어 제가. 경비대장은 앞에서 말리는. 왜냐면 그때 당시 술이 좀 대우니까 간이 배밖에 나온 거지. 보통 같으면은 간이 쪼그라들었을 건데 배밖에 나오니까 나봐라 갈 거다. 내가 올라가서 이상 없으면 기간 꽉 채워서 일할 것이고 이상해서 뒤지면은 산재 처리해도 이랬거든요. 경비대장이 가봐라. 이제 포기했대요 당시에. 당당하게 걸어서 올라갔어요. 탁탁탁 걸어 올라가는데 보통 아파트가 이게 아무리 밀폐가 잘 돼 있어도 네. 집에 있어서 나는 소리가 다 들리고 웬만하면 시끌시끌한 소리가 들려요. 예. 1층, 2층, 3층까지는 사람 사는 느낌이 나요. 근데 4층을 딱 올라왔는데 진짜 지지고 소리가 일절 안 들려요. 진짜로. 사람들 잘 시간도 아닌데. 근데 404호에서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404호 현관문만 봐도 어지러워요. 띵한 거가 머리가. 한 대 맞은 것처럼. 술 먹어서 그런가 보다. 문을 따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분명히 아까 내가 낮에 들어갔을 때 커튼이 없었습니다. 여기. 커튼이 한 개도 없었어요. 닫지 않았어요. 근데 커튼이 쳐져 있어요. 암막 커튼. 암막 커튼인지 내가 잘못 본 건지 모르겠는데 검은색 커튼이 쫙 닫혀져 있었어요. 그리고 분명히 낮에는 벽이랑 바닥 색깔이 흰색과 살색이었는데 검해요. 브라시 없이 한밤중을 돌아다니는 것처럼. 새카매요. 근데 사람이 오기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갔어요. 들어가갖고 입구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니까 예. 아까 낮에 봤던 게 궁금한 거야. 검은 점. 분명히 이건 내 혼자 본 게 아니고 그분도 봤다. 이게 뭐냐. 궁금하니까. 가서 둘다 대봤어요. 폰이 호라셔가지고 봤는데 이게 점이 생긴 게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구멍이 파였어요. 분명히 낮에는 내가 발로 못 댔을 때 아무 느낌이 없었거든. 근데 깜깜한 데서 보니까 꼭 구멍 뚫린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기서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분명히 3층에서는 종했다 아닙니까 제가. 사람들이 많이 있고 여기 시끌시끌 했는데 그 구멍에서 흑점에서 들리는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막 살려달라는 시 애원하는 그런 고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요. 보이고 보다가 이제 내가 술을 먹어서 정신이 없는갑다. 그래서 이제 거실은 놔두고 안방을 가봤죠. 안방을 가는데 문이 안 열려요. 분명히 아까 내가 낮에 문을 열고 나왔거든요. 그 이후에 들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근데 문을 막 열려고 하니까 안 열려서 이상해서 인기척이 딱 느끼지는. 문에 길을 살대 봤어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할 속도의 말을 사삭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귀신인가 본데 이거 조졌다 내려가자. 내가 나갈라 하는데 발이 안 떨어져요. 뭐지 이거? 드디어 내가 미쳤나 그래가고. 아닌데
나는 그래 미칠 레벨은 아닌데. 근데 발이 안 떨어서 움직이는데 계속 안 떨어요. 다리가 움직이더라. 진짜. 몸이 얼어가지고. 그래 한참 한 5분간을 그렇게 끙거리는데 갑자기 뒤에 문이 쓱 열리는. 뒤를 돌아봐야 말아야 되나 싶더라고. 근데 딱 때마침 다리에 힘이 돌아왔어요. 다시 걸어 나가려 하는데 나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고. 웬 아저씨가 목에 밧줄 달고 쌍시칼 들고 저한테 덤비더라고. 사람이 이게 놀래다 보니까 순간 뒤로 넘어진 거야. 근데 기절은 안 했어요. 보통 그 정도에서 기절을 한다는데. 기절은 안 하고 어떻게든 팔을 붙잡고 내가 안 질리려고 별짓을 다 했거든. 근데 딱 때마침 우리 경비대장이 하도 걱정이 되니까 몇 명을 더 끌고 왔어. 사람이 많을수록 겁은 안 나니까. 와갖고 문 탁 열고 들어오자마자 내가 막 끙거리면서 막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아이씨 하면서 뭐하면서. 그래 이제 그때 다시 그 위를 보니까 없어 사람이. 내가 혼자 이기라고 이러면서 경비대장님 여기 왜 올라오지 말하는지 이제 알겠네요. 그러니까 내 말 좀 듣지 이러면서. 예. 이거 확실히 귀신집 맞는 겁니다. 이런 집에서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야. 아파트라는 동네가 다 그래요. 누가 죽든 말든 신경 안 쓰고 집도 안 떨고 오려고 어떻게든 간에 덮으려고 하는 인간들의 특성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정도까지 알았는데 이 4층 근처도 나왔대요. 근데 내가 궁금한 게 403호는 어떻게 삽니까? 물어봐. 안 그렇습니까? 403호가 바로 그 집 앞에 살잖아요. 제일 쫄릴 거 아닙니까? 다 알 건데. 근데 403호가 어떤 집이냐고 물어보는데 거기서 내가 놀랬네. 장집이래. 무당. 예. 두 분이 사신대. 무당끼리 결혼해갖고 사시는 거. 박수무당, 선녀무당 이래갖고 두 분이 사신답니다. 집안에 들어가 본 적은 없는데 일단 여기는 자기 집처럼 해갖고 향냄새도 이런 거 일단 안 난대요. 근데 이 두 분이 사시는데 이분들은 아까 7시 반에 들어왔다. 저녁 7시 반에. 그러니까 아까 내가 올라갔을 당시 사람이 있었던 소리야. 그래서 내가 무당이라서 그 집은 조용히는 없다. 그렇게 그냥 이해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그 4층 근처도 안 갔어요. 진짜. 내가 제일 무서웠던 데가 그를 갔다가 발이 안 떨어진 그런 느낌이 나니까 가야가 싫어. 일은 할만한데 왜 사람들 가지 말라는 이유를 알겠더라. 그렇게 이제 상기로를 찍고 나왔어요. 예. 근데 이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이 떨어졌어요. 떨어졌고 기존에 일하던 분들도 다 나갔어요. 현재 텅텅 비었죠. 공실이죠. 근데 흉가 체험한다고 가시는 분들이 제가 얼마 전에 봤어요. 주소지를 딱 보니까 그 집이야. 예. 흉가 체험단이 갔답니다. 근데 그 후기를 읽어보니까 절대 가지 마라.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 흉가 체험하는데 솔직히 남자만 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자들도 가고. 갔다 하면 씨인 거야. 씨든가 미치든가. 예. 들어갔다 하면 무조건 씨인데. 씨이고 미치고 씨이고 미치고. 근데 요번에 서하님께서 해줬던 말이 어떤 말이 기억이 난다면 403호 무당집 있죠. 예. 이 집이 알고 보니까 404호 그 가족 최초에 돌아가셨던 분들 두 분이 친척이랍니다. 친척인데 집값이 그때 당시에 20억 넘었어요. 내 기획사에. 이것도 돈에 설친 거예요. 네. 집이 계속 저런 일이 생겨 집값이 쭉쭉 떨어질 거 아닙니까? 최저가로 쭉쭉 떨가서 최악이 돼가지고 똥값이 됐을 때 이분들이 매입하려 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매입을 했대. 네. 매입을 하고 어차피 재건축하면은 건설사에서 호실 마달로 해갖고 계산을 하니까 그래서 돈을 엄청 벌었답니다. 그러고 와서 계약 끝나자마자 바로 나갔대요. 지금 이사를 나갔대요. 예. 이 소장님이 한 말이 아마 그 사건 모두가 저 무당이 벌인 짓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사람이 죽는 것 중에 그냥 죽는 거랑 애를 임신한 상태에서 가는 거랑은 차원이 틀리대요. 그렇겠죠. 원한의 그 레벨이 막 거의 지구 종말급이라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한 레벨이 틀리대요. 그런 사람이 돌아가신 자리에서 아무런 재산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다니까. 그럼 당연히 이 사람 사념이 남겠죠. 원념이 남고 하다가 사람들이 여러 명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 귀신이 봤을 때는 빡치지 않습니까? 자기는 이렇게 죽어서 작살났는데 남들은 행복하게 사는 게 보니까 배알이 굴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점점 쌓여갔던 게 터진 거래요. 그래서 이 집을 매입할 때 진짜 단돈 3억도 안 들어갔다. 네. 계산받는 건 어마무시하게 받았다. 현재는 그 라인만 먼저 밀렸다더라고요. 그 라인만 먼저 밀리고 나머지 라인은 아직 살아있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 소장님은 그런 얘기를 끝냈어요. 네. 이제 사장님 뭐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알고 보니까 404호 아랫집, 304호집 주인이야. 아. 나는 몰랐는데, 진짜 이때까지 한 번도 몰랐는데. 그럼 당신은 똑같은 인간이라니까. 아니지, 사람이 돈 앞에 가면은 다 착해지는 거다 하면서. 근데 뭐 어차피 뭐 큰일 없었으면 됐지 안 그렇나 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으니까 미친놈들이 좀 많아서 그랬지 하면서. 이렇게 찝찝하게 끝났습니다, 일이. 진짜 이런 아파트는 겁나요. 일단은 뭐 강남이라는 것만 이야기했지만 어딘지 뭐 지칭하지는 않았으니까요, 저희가.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괜히 또 이렇게 찾아가지고 또 막 그렇게 안 하시기를 바랄 뿐인데, 오늘 익명님께서 404호에 관련된 사실상 좀 나폴리탄 괴담 예전에는 없었잖아요. 그런 없었죠. 괴담류가. 저도 이제 이 얘기를 한참 뒤에 이제 기억을 했던 게, 네. 나폴리탄 괴담을 요 근래들에서 들었어요. 네. 근데 이런 뉘앙스가 그때 당시 경비대장이 했던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치. 수칙을 지켜라. 좀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안 지키면 뒤진다. 이런 말. 지구 종말급 또 그런 원한을 가졌던 그럴 수 있는 이야기였으니까 익명님께서 이렇게 여러 곳을 돌아다니시면서 그 아파트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려주시는데 굉장히 좀 생소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일을 하지 않고서는 또 모르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개발 아파트라고 찾아보셔도 아무 효과 없을 겁니다. 여기는 재개발이라는 말 자체를 안 씁니다. 네. 재건축, 재개발 이런 소리 절대 안 합니다. 웬만하면 다 찾아보는데 네. 제 정보통 알고서는 그거 찾기가 힘들대요. 다. 또 다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네요, 익명님께서. 그렇죠. 어차피 못 찾거든 저거는. 가더라도 그렇죠. 괜히 잘못 들어가서 잡히가면 본인 맛은. 항상 아직도 보안을 있습니다. 그게. 그럼요. 사유지나 이런 곳은 함부로 가면 안 돼요. 그죠? 그렇죠. 오늘 익명님께서 이렇게 또 무서운 이야기 잘 들려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자, 여러분들 익명님께서는 아파트 괴담을 정말 많이 들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아파트 이런 보안 직업 괴담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하시는 분들은 돌비 익명이라고 검색하시면 재생 목록이 있으니까 거기서 꼭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